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취업 압박은 현대 중국 청년들의 보편적인 고민이며 유학생들조차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自己呢，就是一位留学生，家里花了可能200多万吧送我出国留学，回来1个月的工资4000多。我算了一下，可能要100年才能攒到花出去的钱。就周围的亲戚啥的，也就挺看不起我，就挺嘲笑的。的话确实也挺难的。在上海躺了快1个月了，还没找到工作。昨天晚上突然焦虑症发作，一宿都没有睡着，又赶上生理期，肚子疼，浑身没有力气。今天一天只好赖在床上。这个工作找得遥遥无期，真的不知道路在何方。回不去的老家，融入不了的一线城市，不知道自己该何去何从呀。 중국 매체에 따르면 알렉스라는 소녀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마치는데 약 500위안, 한화 약 9억 4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녀는 건축을 전공했고 세계적인 디자인 학교 미국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에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2020년 귀국한 후 3번의 면접을 거쳐 국영기업 엔지니어 직위를 얻었으나 월급은 세후 6, 7천 위안, 한화 약 114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연말 보너스를 포함해야 겨우 상하이 평균 급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알렉스의 경험은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백만 위안을 들여 유학을 다녀온 후 월급이 7, 8천 위안, 한화 약 152만 원이 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학위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칭화대, 북경대 졸업자들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대학 졸업생 수가 177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학의 가치 하락에 논의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유학생 귀국 취업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66%의 유학생들은 귀국 취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40%의 유학생들은 귀국 취업에 불안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2만 5천 위안, 한화 약 473만 원 이상의 월급을 기대하는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많은 학생이 8천 위안에서 1만 8천 위안, 한화 약 151만 원에서 341만 원 사이의 비교적 현실적인 구간으로 임금 전망을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고소득 취업이 더 이상 유학생들의 보편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국영기업, 외국계 기업 또는 정부 기관 및 공기업을 선택합니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정보에 따르면 2022년 국영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은 38.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각각 27.1%와 20.9%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유학이 일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최악의 결정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백만 위안의 유학비를 들여 귀국한 뒤 수입이 전무한 해외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력은 영어 이름을 하나 더 얻는 것 외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为什么会这样呢？原因有2个。第一呢，很多留学生都是学渣出口转进口混文凭去的，国内成绩是不忍直视，去国外镀金也压根没有好的专业选择，学的专业那叫一个浪漫色彩呀，什么美国历史、英国文学，这些专业不能说没啥用处，只能说完全废物，在欧美那边都找不到工作，更别提在国内了。这样的海归毕业是直接失业了，他们在某办上成立了小组，名字就叫海归废物回收互助协会。这第二是因为国内太卷了，一边是国内大学生毕业生人数屡创新高，国内的上千万毕业生不断刷新着最难就业季的峰值，而这些大学生孔乙己的长衫相对来说好脱下来一点，自我吐槽完了之后，该上班上班，没班上的靠送外卖、开网约车来买房的人也不少。国内各个赛道，哪怕是入殓师、街道办事处都挤满了本土高材生，给海归的就业压力就非常大。 유학 및 이민업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은 평범한 가정의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가능하면 귀국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좋은 가정 배경과 명문대학 졸업자인 경우 귀국 후 일자리 찾기는 비교적 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귀국 후 직면할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据说在北京这样的地方，每年毕业的研究生的数量已经超过了本科生。全国有17万大学生在送外卖，还包括5万研究生。你毕业以后如果选择去一线城市参与竞争，我知道这个勇气可嘉啊，
但是你一定要考虑清楚，此时此刻凭你自己的努力，在这样的城市去安家，难度已经非常不小了。动辄要上千万的房子，你想一想，你什么时候才能够买得起？还有对你人生产生最重大影响的那些青春岁月，你是在国外完成的。中国的这个职场的竞争程度啊，可能要超乎你的想象，并且人情世故的复杂程度也是一个挑战。 한 네티즌은 가족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姑姑家倾其所有，花了100多万把儿子送到美国去留学。去年呢，儿子留学回来了，但是呢，没有找工作的打算。姑姑全家本来以为儿子留学回来以后啊，能找一个非常好的工作，但是呢，事与愿违。今年过年的时候呢，他们就在聊这个事情，就感到非常的焦虑和困惑，不知道该怎样帮助儿子。试图和儿子沟通找工作这件事情，但是儿子自己呢，好像一点都不上心，这就让姑姑全家感到非常的无奈和失望。 중국은 현재 심각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취업 시장의 압박이 큽니다. 올해 6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4년 대학생 취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중순 현재 졸업 예정자의 47.8%만이 채용 통보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50.4%보다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발표된 푸단대학 2022년 2023학년도 학부교육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푸단대학 졸업생의 직접 고용 건수는 583건으로 18.7%를 차지했습니다. 취업 상황이 어렵다 보니 졸업생의 70.61%가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내 유명 대학 상하이 해양대학은 2023년 4월 현재 전체 취업률이 14.8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학부 졸업생의 취업률은 13.64%, 대학원생의 취업률은 17.27%입니다. 상하이 대학들의 평균 취업률은 32.8%이며 학부 졸업생의 취업률은 24.1%, 대학원생의 취업률은 40.66%입니다. 고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는 1342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학원생들의 국가통합시험 지원자 수는 2020년 341만 명, 2021년 377만 명, 2022년 457만 명, 2023년에는 474만 명으로 계속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치열한 취업 경쟁을 맞아 일부 청년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대학 졸업생인 백 씨는 이제 청년들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부는 해외로 나가 기회를 찾고, 일부는 탕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갓 졸업한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상하이에서 일하는 위안 씨는 그녀의 남동생은 올해 24기 학사 신입 졸업생으로 인턴십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 졸업 논문을 작성하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7월인데 그는 곧 학교를 떠나야 하지만 여전히 취업을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남동생이 말하기를 기숙사 친구 4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많은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대부분은 읽고 답변하지 않거나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했으며 구인 직종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몇몇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대신 부동산 판매업자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으며 기본적으로 판매 직종만이 신입 졸업생들에게 적극 연락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누나인 저에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내가 이력서를 수정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5식구가 2개의 방과 하나의 거실이 있는 집에 살고 있으며 남동생은 우선 거실에서 지내고 취업이 되면 방을 얻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은 수중에 3,000위안, 한화 약 57만 원밖에 없어 누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상하이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한 달도 머물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에서 2년 동안 일하고 있는 한 평범한 학부 졸업생 샤오메이는 그의 실제 급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샤오메이 씨는 현재 상하이의 한 소형 도시기업에서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근무 조건이 주 5일, 오전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근무, 점심 휴식 1시간, 급여는 6,000위안, 한화 약 114만 원이라고 공유했습니다. 회사는 숙박과 매일 몇 위안의 식사 보조비를 제공합니다.
급여는 매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지난번 급여를 받았을 때 사회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후 손에 쥔 돈은 5,152위안, 한화약 9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대부분은 저축하고 매달 생활비로 1,000위안, 한화약 19만 원만 남겨둡니다. 그는 매달 4,000위안, 한화약 76만 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주로 집에서 요리해 먹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샤오메이 씨는 이 급여 수준이 상하이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상황이 점점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현재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망했고 채용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아 북경대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북경대를 졸업한 후배가 취업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어떤 은행 본점의 채용 면접에서 9명이 참여했는데 그중 7명은 칭화대, 북경대, 부단대, 교통대 학사와 석사였고 1명은 칭화대 경영학 박사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후배를 도우려고 했으나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본 결과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텐센트에서 일하는 친구는 그가 속한 팀이 반년 넘게 신입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부를 졸업하고 국영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한 친구는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오히려 그는 국영기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 23세의 한 네티즌은 졸업 후 2년 동안 항저우에서 일했지만 불행히도 정리해고 바람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약국에서 한 달 동안 일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才上了1个月的班，就告诉我明天不用来了，因为现药店效益也不好，不需要那么多人了。不是你招聘之前你咋不想想？不想想需不需要这么多人呢？苦苦招啊，招了然后全部都裁掉，招了吸引人全部都裁掉。 한 네티즌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각종 채용 플랫폼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사기성 답변 외에는 거의 응답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녀를 매우 초조하게 만듭니다. 최근 안후이 출신의 80년대생 블로거 누오미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그녀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1년 넘게 실업 상태입니다. 매일 일일 노동과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은 그녀를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누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해도 급여는 여전히 가정의 지출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매일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아이의 지출 등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부도시의 한 청년 샤오리는 한때 인터넷 스타트업에서 일했지만 회사의 자금 문제로 실직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주었는데 상환해야 할 적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샤오리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쟁이 치열해 이력서에 답장을 보내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조건을 완화하고 임시직을 수락하려 해도 적절한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가 공유한 2024년 비참한 순위표를 보았습니다. 샤오리는 자신이 순위표 첫 번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실업 단계인 나는 더 높은 단계의 설명을 보며 자신이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샤오리는 또한 격려와 희망을 찾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직업을 찾고 현재의 공경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